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10월 8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 임박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서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오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고객에게 사과하고 리콜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다음 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안 개정까지 예고하고 정부와 여당에게 중립인사로 구성된 제도 개선 공청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총체적인 대응 전략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아버지는 친일파 중용, 딸은 구구파 중용, 그리고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라고 박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남북은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양측 상봉단의 명단을 오늘 최종 확정합니다. 양측 적십자는 이날 정오쯤 판문점에서 만나 각각 100명씩을 확정한 상봉단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명단은 각 이산 가족들의 건강 및 상봉 의사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추려졌습니다. 양측은 오는 14일까지 금강산 내 상봉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15일엔 통일부와 적십자, 현대아산 측 실무 인력으로 꾸려진 우리 측 선발대가 금강산에 들어가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다음 주 발표를 중단해달라면서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화 발표 중단, 이달 중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제도 개선 공청회 실시, 심층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마련 등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오늘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이념적으로 퇴행적인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쿠데타를 쿠데타로 부르지도 못하는 한심한 실정이다며 고 이사장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들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검정 과정에서 걸러내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한의 장거리 발사체 발사 임박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이 최소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인 10월 10일 이전까지는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느냐는 심의원의 질의에 오늘 적십자간 상봉단 최종 명단을 교환한다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된 것과 관련해 늑장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정보를 입수한 게 4월 21일로 기억된다면서 6월 8일 사업 담당 부장이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하에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이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 사실을 인지한 지 약 48일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가 왜 늦어졌냐는 질문에 장 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보고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오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 고객에게 사과하고 리콜 등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오늘 일부 일간지에 토머스 쿨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객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본사와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리콜 등을 고려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어제 차대 번호로 조작 의심 차량을 조회하는 사이트를 열었고 아우디 코리아도 비슷한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26년 만에 공동 연설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EU 28개국이 난민을 공정하게 재분배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EU가 2011년 아랍에브 이래 유럽 국경에서 발생한 소요에 너무 늦게 대처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리아 내전 등 중동 분쟁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유럽 역시 전면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이 연설하는 것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만난 이래 처음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최장훈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하고 감금한 데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저녁 11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된 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출석 요구서나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포스코 그룹이 사유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포스코 비리에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2월 취임 후 성진 지오텍 등 업체를 부실하게 인수합병하고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개입해 4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에서 2013년 12월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이 더 이상 유병언 일가의 회사가 아닌데다 부동산을 판 돈으로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다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옥 건물 옥상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와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건물 안에 주점도 일부 불법 구조 변경으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양 대표는 지난 8월 마포구청에 고발을 당해 지난달 중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절학기 수업료가 높을수록 시간 강사 강의료는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대학알림이 사이트 자료를 통해서 2014년 거점 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와 강의료를 분석했습니다. 강의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의 2014년 계절학기 평균 학점당 수업료는 93,400원이지만 시간 강사 평균 강의료는 52,700원에 그쳤습니다. 계절학기 평균 학점당 수업료의 경우 거점 국립대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 간에는 평균 68,200원의 차이가, 시간 강사 강의료의 경우 거점 국립대와 사립대 간에는 평균 28,6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충남도는 어제 오후 청와대로부터 금강 보령댐 도수관로 설치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보령댐 도수관로는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백제교 인근에서 시작돼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 반교천 상류와 연결됩니다. 총 길이는 21km로 1100mm의 관로를 통해 내년 2월 말이면 하루 11만 5천 톤의 금강물이 보령댐에 공급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가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정기평가를 받은 2,323개 축산물 업체 중 평가 기준 미달에 따른 인증 취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 인증업체 정기평가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는 점수로 인증 취소를 가려내지 못하는 해썹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긴급히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오늘 6급수 수준의 최악의 수질로 전락한 금강호물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식수로 시험삼아 사용했다는 익산시의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익산시장의 사과와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에 정한 기준을 훨씬 초과한 5, 6급수에 오염된 물을 식수로 공급한 행위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늦은 밤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북부는 늦은 밤부터 천둥 번개가 치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도, 습도 45%입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